이 카디오 풀모나리 이제 과정에서 이제 바이패스를 이제 터미네이팅하는 이런 이제 과정 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시퀀스 이 어떤 상황에 대한 시퀀스들이 일어날 텐데, 여기서 이제 카디악 펑션에 대한 어떤 측정이 이제 필요합니다. 이제 완전히 위닝이 되고 나서 또 마찬가지지만 그 100%의 펌프에서 이제 0%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이 환자의 카디악 펑션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게, 계산을 하든 뭐 TE를 통해서 측정을 하든 간에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, 뭐 하트레이트가 높고 카디악 아웃풋이 뭐 스트로크 볼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와 그다음에 이 스트로크 1회 이제 1회 박출량 이제 스트로크 볼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, 심장의 이제 기능, 수술 전 심장의 기능 자체가 낮아져 있는 뭐 EF 뭐 이젝션 프랙션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, 뭐 20%, 뭐 이런 30% 이렇게 아주 낮아져 있는 이런 기능에서는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정상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스트로크 볼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측정되는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이 환자의 심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 정상 볼륨이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의 경우에는 단위를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카디악 인덱스에 이제 하트 레이트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가 측정이 되게 되고,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는 40 이상이 이제 올라가야지 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정상 범위는 33에서 뭐 47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의 경우 이제 이 심장의 심박수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심장의 질병으로 인해서 낮아진 경우에는 이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가 상승을 해서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,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를 통해서 이 심장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환자가 이제 위닝을 하고 나서 이 환자의 이 퍼퓨전에 관련돼서 적정량이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또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. 이제 CPB가 이제 끝난 후에 이 적정한 티슈 퍼퓨전의 어떤 징후들을 좀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. 어떤 이 CPB의 징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 티슈 퍼퓨전이 이제 충분한 혈류를 통해서 이 산소가 잘 전달이 되는지, 조직에, 티슈에 전달이 되는지를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, 이 CPB가 이제 터미네이팅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처음 이제 5에서 10분 그 안에는 이제 ABJ가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를 이제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폐하가 어떤지를 또 이제 측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락테이트와 관련된 엑소시스라던가 이 가스 익스체인지의 어브노멀리티가 있는지를 꼭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. 이 락테이트로 인한 이제 이 메타볼릭 이 엑소시스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 이 O2가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조직에 O2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그런 문제점들, 뭐 FiO2를 낮게 준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이 심장의 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, 충분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O2의 공급 자체가 조직에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이 심폐기를 운영할 때는 이제 충분한 뭐 2.4 이상의 카디악 인덱스 2.4 이상의 충분한 플로우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이 됐었지만, 이 수술 후에 이 모든 환자들을 수술 후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. 이게 더 나빠질 경우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장이 충분히 그 적정한 이 퍼퓨전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이제 TE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. 이거 뭐 위닝 할 때는 당연히 TE를 가지고 이제 마취과에서 이 환자의 상태, 그 다음에 그 심장 안에 이제 볼륨의 상태,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
이런 걸 보면서 이제 위닝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. 너무 많은 볼륨이 심장이 잘 뛰지 않는데 너무 많은 볼륨이 이제 증가를, 특히 이제 프리로드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하면 이 심장은 이제 뛰지를 못하는데 이제 디스텐전이 되는, 더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TE를 통해서 볼륨이 많고 적음, 그 다음에 TE와 이제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디악 아웃풋과 카디악 인덱스, 뭐 SBB, 뭐 SBI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믹스드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환자의 어떤 그 지표가 됩니다. 이 SbO2는 이제 조직을 돌아와서 이제 정맥혈에 이 혈류를, 정맥혈에 그 ABJ를 통해서 확인을 보통 하게 되는데, 이게 보통 이제 70% 이상은 돼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50%나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, 이렇게 되면 이 산소의 전달 자체가 애초에 적었던가, 아니면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 자체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을 판단을 해서 왜 SbO2가 저하가 됐는지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SbO2가 낮아졌다고 하면 더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던가, 아니면 그 조직에서의 그 산소 소모량 자체가 왜 많아졌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 밸런스를 이제 또 맞춰줘야 되는, 그 SbO2를 통해서 이 환자의 산소 전달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이 환자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떤 이런 그 인디케이터가 O2 서플라이와 디맨드 사이에서의, 그러니까 SaO2와 이 SbO2 이 사이에서의 이제 그런 공급을, 밸런스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소변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, 환자의 심장 기능 자체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 낮은 로우 카디악 아웃풋으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을 텐데, 뭐 로우 카디악 아웃풋으로 인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는 이제 압력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소듐이 계속 더 많이 신장으로 배출되는 그 소변량은 적어지고, 그 배출되었던 그 수분 자체도 다시 혈관으로 땡겨오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소변은 더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고, 뭐 RAA 시스템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그 항이뇨 호르몬 이런 분비로 인해서 이런 이제 연관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유린 아웃풋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, 이 유린 아웃풋은 이제 이 레날 퍼퓨전에서 이제 적정한 어떤 인디케이터가 되고, 이제 CPB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, 소변량이 이제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. 뭐 만약에 소변량이 수술 후에도 CPB 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확인을 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소변이 왜 안 나오는지, 이 소변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그 체외순환 과정을 통해서 높은 관류량과 소변이 대부분 잘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잘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이제 볼륨의 이제 어떤 그런 이 밸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맞거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, 또 부종 관련돼서도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키드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소변이 적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 GDP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관류량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퍼퓨전 프레셔도 이 퍼퓨전 프레셔와 관련돼서도 이 적정한 퍼퓨전 프레셔가 이 그 환자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, 이거는 어떤 그 이제 개인화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 GDP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, 이 환자마다 이제 적정한 그 플로우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뭐 2.2 그래서 범위를 뭐 2.2에서 2.4 정도로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책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,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,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그 히모글로빈의 상태, 그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그 환자가 지금 현재 체외순환 중에 가지고 있는 히모글로빈의 값에
따라서도 이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더 조절을 해줘야 되는 적정한 이제 티슈 퍼퓨전 관련돼서 이제 충분한 플로우를 통해서 이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, 그래서 많은 이제 계산들을 통해서 그 환자마다 그 적정한 티슈 퍼퓨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찾아 주어야 됩니다. 이거 뭐 여러 가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그 환자의 적정한 그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랩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SbO2가 가장 또 적정한 지표라고 했는데, 이 부분도 지금은 뭐 컨티뉴스하게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지만 뭐 ABJ를 BBJ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그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, 이 환자가 이제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세레브로 베스큘라의 디지즈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저혈압이 이제 하이퍼텐전이 고혈압이 있는 이런 환자에서는 좀 더 높은 프레셔가 이제 필요합니다. 체외순환 중에. 근데 이제 더 체외순환 중뿐만 아니라 이제 체외순환이 끝나고 애프터 CPB 이후에도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, 이런 과정에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블리딩은 좀 더 많이 나빠질 수 있는, 블리딩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